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자, 현재 시간 2020년 3월 2일 오후 3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마칠 때쯤 그 이만희 기자회견을 같이 보느라 조금 평소보다 늦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몇 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지난주에 우리의 최대 공략 대상 중에 하나였던 PC 디렉트의 결과가 거의 뭐 상한가를 몇 번이나 찍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변동성,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컸어요. 한동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자세,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워낙 불안정하잖아요. 되게 편안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편안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골디락스 장세라고 미국 증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골디락스 장세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최근 빼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천천히 그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골디락스 장세.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조금 안정적입니다. 그럴 때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과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클 때, 공포 지수가 난리를 칠 때, 급등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 모든 움직임은 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럴 확률이 더 높으니까 개체수가 더 많으니까요. 요즘과 같이 이런 시장이. 그래서 일단 PC 디렉트를 저 구간에서 우리가 두 번 정도 사면서 일단 오늘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한 건데, 일단은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을 때 상 풀리고 나서 우리는 다 매도를 했어요. 그 뒤에 상황은 일단 그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상태니까 줄 때 일단 이런 것들은 빠져나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이 또 눈에 보이기도 하니까 뭐 이 다음에 갈 것은 일단 뭐 옛날에 영화 연가시를 떠올리면서 일단 접근을 해봤어요. 그게 뭐 사실과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일단 누군가는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 큰 반응을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낱낱이 따져보면 과거에 치료제 개발을 성공을 했었고 이번에도 개발 연구를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수상한 매집 흔적을 보이는, 매집 흐름을 보이는 거를 제가 오랫동안 관측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기에 그 종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일단 우리가 판 가격보다는 또 종가로 또 많이 내려와 있고, 그죠? PC 디렉트 어쨌든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아침에 빠르게 달리면서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하고 볼 수 있었다는 거, 지난주에 계속 공략 대상이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도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를 이어서 가자면 지금 3번을 먼저 할게요. 3번 선물 옵션 시장, 그다음에 수급, 코스피 특징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변화가 크게 생겼어요. 일단 요약하자면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오늘이 그 변화의 완벽한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장이 내려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완벽한 다신 오지 않은 최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이 해소가 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리고 이때처럼 뭔가 오늘 더 많이 푹 빠진 것도 아니고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해요. 연속적으로 커버가 돼줘야지 그때 거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 내일 또 음봉으로 바뀌면은 또 며칠 동안 또 위협할 수 있어요. 아직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 어떤 변화요? 파생시장부터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2020년 첫 내만여의 날이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죠.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그걸 앞두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변화요? 개인들이 매도 베팅을 들어갔다. 개인들이 하락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시장을 하락하라고, 아주 시장이 지금부터 더 폭락하라고, 이날 기준으로, 이날 종가, 이날 떨어지는 거 기준으로 시장은 더 많이 떨어져라 라고 생각하고 돈을 베팅을 하는 개인들이 많이 늘어났다. 풋베팅. 오늘은요,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거의 개인들은 시장 떨어져라 고사를 지내는 수준이다 라고 제가 장중에 표현을 했어요. 카톡에. 그쵸? 톡방에 올려드렸죠. 풋옵션 계속 사고, 풋거래 계속 사고, 난 반대로 현물 포지션 코스닥에서 매도로 취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음 주 목요일까지 대폭락이 지금부터도 더 연속적으로 펼쳐질 거다라고 개인들은 베팅하고 있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반대로 이 정도면 됐지, 슬슬 이제 바닥이나 잡아볼까? 아이고 싸다. 야, 대한민국 종목들 뭐야? 기업은 이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가 뭐 평생 갈 거야? 여기서 끝날 거야. 좀 있으면 날 따뜻해지고 좀 끝날 거고. 야, 이럴 때 하면 날 따뜻해져도 코로나가 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쭉 나오면은 개인들 거의 그 마지막 잡고 있던 희망까지도 좀 버리겠네? 외국인들이 너무 싸게 생각하고 잡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갑자기 공매도 또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이거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면은 안 되겠네. 공매도도 조금 조절해 놓을까? 미리? 약간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생각, 그리고 개인들의 생각이 엇갈린단 말이죠.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기관들은 오늘은 좀 조절해 놓네요. 지난번에 기관들이 상방 베팅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오늘은 조금 진정을 좀 해놓고, 오늘은 기관들을 표적의 관측 대상에서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저도 외국인과 개인들의 차이만 집중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또 장중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에 답변을 같이 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코스피는 그러면 뭐냐? 최근에 그래 코스닥은 수급이 그래 진정되는 거 알겠다. 근데 코스피는 뭐야? 코스피는 왜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 연속적으로? 이거 뭐야? 코스피는 아직 한참 더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동향 차트로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최근에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개인들이 또 받아가고 있고요.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죠. 금융투자가 받기도 하고 보험은 계속 받고, 보험은 지금 보험이 어떤 기관이에요? 가장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기관이죠. 은행과 보험은 그래야만 하잖아요. 보험회사의 특징,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해요? 가장 보수적이라고요. 그 보수적인 기관들과 보험은행, 공격적인 기관들까지 다 가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투신도 공격적인 기관도 매수를 하고, 기타 법인도 매수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팔아대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거길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부분 두 종목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 종목에. 어떤 종목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두 개가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대부분 대부분은 이것 중에 대부분은 그 두 종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본다면 특별하게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많이 팔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만 외국인 매도가 4,675억 정도가 나와요. 대략 4,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지금 HTS상 집계된 거, 물론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850만 주가 돼요. 그리고 최근 6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 비중은 아직 높죠. 네,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또 들어온다고요. 이거는 또 어차피 외국인들이 또 살 거예요. 뻔해요. 그런데 어쨌든 6일 동안은 진짜 수없이 팔았어요. 수천만 주 팔았습니다. 그렇죠? 개인들은 그걸 다 담고 있죠. 계산해보세요. 850만 주 곱하기 삼성전자 55,000원 하면
4,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4,600억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한 3,400억대의 외국인 매도가 나왔어요. 즉 합치면 5천억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종목만 5천억이 넘어요. 외국인 매도가.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하지 않겠냐. 그래 다른 종목도 뭐 굵직한 삼성그룹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겠죠. 아무래도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말고 굉장히 많잖아요. 코스피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뭐 그런 거 다 이것저것 다 합쳐보면 외국인 매도가 다 거기서 나오겠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를 제외한 지금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보면요, 특별하게 개인들이 또 사고 있는 것도 없어요. 개인들은 좀 겁먹고 팔고 있습니다. 이거 빼면 5천억 빼면 오히려 개인들은 매도잖아요.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그렇죠?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와 부분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뭐 국어 공부하실 때 다 오류에 대해서 좀 보셨죠? 떠올려 보세요. 오류. 무슨 오류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전체와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또 확률의 함정 이런 것도 주식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와 부분을, 그렇죠? 전체는 개인들이 4,600억을 매수했지만 부분 따져보면 이 두 가지가, 이게 확률 통계 함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네. 얘를 빼볼까? 정상이네.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이 수급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코스닥이 정상이지. 코스닥 개인들이 오늘 왕창 매도했습니다. 2천억 이상.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지금 뭐 버틸 만한 게 흐름이 있어요? 겁을 잔뜩 먹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아이고 다행이다, 신이시여, 팔아야지. 팔고 싶은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심리가 망가져가지고 난 지금 마스크도 못 구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이 문제야? 조금 올라가면 빨리 팔아야지. 이런 개인들이 수백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날 다 팔아버려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빨간불일 때 팔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팝니다. 어제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보다 한참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지금 빨간불이기 때문에 팝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몰라요. 나 겁먹었거든. 잔뜩 쫄아있거든요. 왜? 언론을 보세요. 기사 보세요. 무슨 금융위기론까지 나옵니다. 이제 12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처럼 급락할 수 있다. 급락이 아니죠. 그거는 급격한 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위기 수준이 될 수 있다. 주말에 나왔죠. 요즘 금융이 그때랑 지금 같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론? 진짜로 그런 위기가 나왔을 때 개인들한테 알려주는 시기는 정말 다 떨어지고 나서입니다. 가장 2008년에도 2007, 8년에도 서브프라임 때 가장 최저점에서 이제 진짜 개인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무서울 때 가장 큰 공포감을 형성시켰어요. 언론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들도 그제서야 팔아버려요. 왜? 언론은 미리 안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 먼저 팔면은 누가 대체 거기서 이득을 볼까? 물론 공매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의 매도를 일으킨 구간이에요. 여기 밑에가 다 떨어지고 나서 개인들 엉망이 됐어요. 정말 엉망이 되고 나서 거의 뭐 이제 0이 되겠구나 싶을 정도의 공포감까지 치달았던 저게 언론에서는 계속 자극합니다. 너 지금 1,000원이 300원 됐는데 너 그 300원마저도 없어질 수 있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너 1,000원이 500원 되고 지금 300원 200원 하고 있는데 야 너 그거 건질래? 그거라도 건질래? 아니면 0 될래? 이 정도까지 극도로 공포감이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같을 수가 있다고요? 시스템이 전혀 다르고 내려가는 게 이유도 다르고 2020년이에요 지금. 그때랑 완전히 다른 기반을 갖추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금융위기? 설이 벌써 나와요? 그래 다 됐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될 수는 있어요. 한 해 정도 힘들 수 있겠죠. 한두 해.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기만큼의
뭐 부도나는 기업들 막 쏟아지고 막 할 텐데 이때랑 똑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어떤 기사를 하나 보고 거기에 너무 휘말려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감정에. 그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개인들은 매도, 그 다음에 떨어져라 폭락해라, 2주 동안 떨어져라 폭락해라 고사를 지내고 있다. 거의 연속적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외국인들은 아이고 개인들 겁 잔뜩 먹었구나. 그래 지금이 뭐 최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코로나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커질지 아직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좀 싼 것들 좀 주워 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계세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 겁나죠. 떨어질 만큼. 미국을 하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계좌, 해외 계좌 미국 주식 하겠다고 계좌 많이 옮겨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어디예요 대체? 저 테슬라 급등하는 거 보고 이제서야 미국 증시 따라가겠다고, 아이고 우리나라 증시 어렵다 미국 증시 해야겠다 하고 간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계좌 옮겨간 시점이. 이거 얼마나, 이게 뭐야, 10년 올라가다 그동안 미국 증시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미국 증시 한번 올라타보겠다고 저기서 산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12년 동안 올라간 미국 증시를, 길게는 수백 년간 올라간 미국 증시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 무너진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붙긴 했습니다. 평소보다. 미국 증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구조를 갖춰서 올라올 수 있어요. 지난번도 마찬가지였었는데 10월 달에 떨어지고 11월에 어떻게 됐어요? 11월에 차츰차츰 그냥 주춤거리고 있다가 12월에 한번 더 떨어졌잖아. 어쨌든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기인한다. 앞으로 펼쳐올.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직 트럼프 대선 때까지 더 끌고 가야 돼요. 미국 증시는 더 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록 만들 거예요.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위기는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이 오늘 3% 정도 올랐나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3% 정도 무난합니다. 또 원위치 찾아가는 과정이고, 전 세계가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였다가 원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일 건데, 그게 언제냐, 오늘이 디데이냐, 다음 주가 디데이냐, 그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 일단 첫 번째, 이번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3월 다음 주 목요일, 그거와 그 다음 달에 있을 총선,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내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다시 보기 쉽지 않은 정도의, 단기적으로 다시 보기 쉽지 않은 정도의 기회가 오고 있는 구간이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년 내 다시 보기 어려운 수준 정도까지도 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지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겨내도록 이끌어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3, 4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주요 특징주만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테마주들이 많이 없어요. 오늘은 테마성 종목보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줬고 반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와줬고, 테마성은 여기 M&A까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 M&A도 있다.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경영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가격에 팔아버리고 싶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A 시장이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M&A 종목들에 대한 관점 계속 봐줘야 된다. PC 디렉트도 M&A급으로 엮여가지고 M&A와 드론 방역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밑에서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어떤 타점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지 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 치료제를 개발하고 관련 있는 종목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티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티 안 나게 뭔가 매집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 방에 폭발할 수 있다. 지난번에 PCL 점상 간 것처럼. 그것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고,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주가 지금 가장 오늘 핫했는데, 마지막에 앤니 능률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교육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단 뭐 마스크는 다 재료 소멸인 것 같고, 나머지 뭐 이래저래 올라온 것들 있죠. 굉장히 테마군들에서 여러 가지로 파생돼 가지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물류 쪽도 있고, 그런 것들 싣고 있고, 오늘까지 살아 움직인 게 교육주 같은데, 교육주도 재료 발표 하나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 계약 연기 2주 더 연기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빠르면 오늘 뭐 이번 주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육주들이 재료가 꺾여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계약이 2주만 연기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경우 타이밍을 한번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마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재료는 약해지고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가 원래 센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은 2주로 충분할 수는 있다고 또 보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열려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학교 지금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쉽게 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누가 걸렸을지도 모르는, 또 학교 가서 또 어린 내 자식이 어떤 무슨 뭐 하다가 옮겨오면 어떡해. 지금 공부가 문제야 지금? 공부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면 사실 쉽게 뭔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강행하기는 진짜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되게 강행하기 어려운 분야지 않을까, 이쪽이. 진짜 그래도 몰라. 뭐 지금 뭐 퍼지고 있더라도 학교는 다녀야지 하면서 무리하게 계약을 빨리 하기가 가장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주들은 뭐 단타 매매 정도 진행하셔도 무방할 만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뭐 크게 올랐지만. 근데 편안하게 매매를 하지 못해서 직장인분들 대상으로는 뭔가 진짜 따라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뭐 부모님의 입장, 부모님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반발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2주를 연기를 하는 것은 거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물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죠. 뭐 정부가 강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분위기상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항상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하여튼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어쨌든 종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뭐 기대감이 있는 거 다는 못하더라도 당연히 몇 개씩 계속 포함시키면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